1달러, 지금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혁신은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조롱을 먹고 자란다는 점. 자, 시대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바이누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잭 말리스가 꿈꾸는 세상에서 시바이누가 과연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가에서 가장 논란이 됐었던 시트리니의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독특한 건 2028년이라는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쓰였다는 점 때문인데요. 마치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이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온 것처럼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격적이었습니다. 증시는 40폭락, 실업률은 전 세계적인 대공황까지. 자, 단순하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믿어왔던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 이 AI란 괴물에 의해서 붕괴가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도미노 현상을 하나씩 뜯어본다면 주변에서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광란의 파티로 시작을 하는데요. 시장은 지금 A의 축복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P5 8,000을 넘보고 나스닥은 3만 시대를 엽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AI를 도입하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때문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월급 500만 원 주던 이 직원 10명을 자르고 월 30만 원짜리, 월에 30만 원짜리 AI를 쓰면 마진은 폭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 비용 절감에 환호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해고의 무한 루프의 시작이라는 건데요. 기업이 물건을 팔려면 누가 사줘야 되나요? 소비자가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돈을 벌겠다고 소비자인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면 나중에는 그 물건을 누가 살까요?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나니까 더 고성능 AI에 투자하고 사람을 더 자릅니다. 그러면 소비는 더 줄어들게 되죠. 자기 발등을 찍는 이 순환이 두 번째, 2단계는 중개인들과 인도인들의 멸망인데요.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첫 번째 희생양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개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항공권을 검색하고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앱을 보고 보험을 비교할 때 플랫폼을 쓰는 이유는 정보가 너무 많고 또 귀찮기 때문인데요. 즉, 인간의 게으름이 그들의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대중화되면서 이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AI는 광고에 속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예쁘다고 해서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0.15 더 싼 최적의 효율만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망을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AI 코인으로 0.001초 만에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버, 도어대시, 익스피디아 이러한 중개 플랫폼들은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가장 비참하게 묘사되는 나라는 인도인데요. 인도는 그동안 영어가 가능하고 인건비가 싸다는 이런 장점으로 전 세계의 빅테크의 하청을 도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AI는 인도보다 훨씬 싸고 똑똑하며 24시간이나 일을 합니다. 인도의 IT 계약들이 줄 취소가 나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IMF 구제 금융을 받는다는 시나리오. 자, 이제 3단계로 갑니다. 2027년부터 2028년 화이트 칼라의 몰락인데요. 이제 위기는 실물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 부동산으로 침투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저소득층의 부실 대출이 문제였지만 2027년의 위기는 고소득층 화이트 칼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봉을 2, 3억씩 던 실리콘밸리의 개발자, 월가의 분석가, 로펌의 변호사들이 AI에 밀려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미국 소비의 60% 이상을 책임지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나가던 도시인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초우량 주택이 가격이 두 자릿수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구독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가 됩니다. 그 돈은 결국 우리 부모님의 연금, 내 보험금이 되겠죠. 잘린 고소득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달 시장이나 운전 시장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설상
가상으로 그 시점에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됩니다. 퇴로조차 막혀버린 디스토피아, 영화가 아니라 보고서에 담긴 냉혹한 예측이었습니다. 이 대공황의 정점에서 로봇세가 등장하는데요. 2028년 여름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10%가 날아가고 실업률은 10%를 넘겼습니다. 굶주린 시민들은 거리로 나옵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빅테크 본사 앞은 인간의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시위대로 가득 찹니다. 정부는 세금을 낼 사람이 없으니 돈을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기서 정치인들이 꺼내드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AI 컴퓨팅세, 로봇세와 AI 공동 번영법입니다. AI를 사용하는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물려서 그 돈으로 실직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구조인 건데요. 샘 알트먼 같은 인물들이 왜 자꾸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들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알고 대비하는 걸지도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다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지주사입니다. AI가 세상을 지배하든 파괴하든 그를 돌릴 뇌는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수혜주로 명시해놨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한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절대 죽지 않는 무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인데요. AI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력망을 장악한 기업은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금을 창출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블코인과 크립토망입니다. 기존 은행과 카드 결제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기반의 AI 전용 결제 시스템이 대체할 것이라는 건데,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결제용 코인들은 단순히 투자 상품이 아니라 미래의 표준 결제망으로 봐야 하는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오늘 살펴본 시나리오는 극단적인데 시트리니의 리서치 예측이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AI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효율성은 인간의 노동을 밀어낼 것이라는 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